네, 여야의 극한 대치 출구가 보이질 않는데요. 야당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서해 피격 사건 수사의 강제 북송 사건까지 첩첩산중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금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이 시계제로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민생이 대단히 어렵고 경제는 바닥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오고 있는데 정치는 실종되고 협치가 사라진 지 오래라서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정쟁만을 쫓고 야당을 탄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EXX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마치 잘못한 것이 야당인 양 몰아가면서 대통령실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이러한 사항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위중하고 예산 정국인데요.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민주당의 대응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또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뭐 장외투쟁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봅니다. 네. EXX 논란이 있을 때도 사과 보이콧을 했고 야당에 대한 협치 보이콧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과 보이콧, 협치 보이콧하는 대통령을 이러한 태도에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죠. 그래서 30% 내외 대통령 지지율은 갇혀 있고요. 그리고 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같이 투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국회가 예산 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치가 장기화돼서 예산 처리가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또 민생을 강조해온 민주당 기조와는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아직 그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예산은 우리 민생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예산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실제 약자에 대한 어떤 뺀 이런 것들을 다시 추가하고 민생에 관계된 건 추가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는 국민을 외면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가 국정과제 속에 되지도 않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감히 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이 특정인의 사당이냐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실제로 이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쇼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할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야당의 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날 지금 국정감사는 국회에 아주 중요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정치쇼로 보이는 거죠. 실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달 11일에 임명돼서 한 3번 정도 거기 출근을 했고 개인 사물이나 이런 건 거의 가져다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정치 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당에서는 야당 말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이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악어의 눈물이다, 연기 잘한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예, 예. 그것은 참 어이없는 얘기죠. 사실 야당의 중앙 당사를 침탈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현장에 계셨고 그래서 책임감과 아마 절망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저부터도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치의 기본은 소통과 대화 타협인데 그런 모습은 실종되고 정치가 없어진 거죠. 오로지 자신만이 정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악으로 규정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또 검찰적인 분위기가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재명 대표님은 절망감과 분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죠. 예. 네, 압수수색이 있던 날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대통령실로 달려가서 항의 시위를 했는데 이 수사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검찰로 변질되어서 사정기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통령이다 또는 검찰 독재다 이런 별명을 붙이는 이유도 통치를 어떤 수사로 하고 있는 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 때 제가 쭉 군은 쪼갤 국정감사에 보니까 분위기가 각 국정감사 기관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말 잘못하면 수사로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에 사실 사성 장군에 지휘하는 각군 총장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그래서 다른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모든 그 정부 기관들이 몸살이고 있고 또 언론사조차도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북송 사건 지금 여기에 대한 수사 때문에 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나 어이없고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것은 그 당시 우리 군 전체를 구속한 걸로 보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은 그 당시 전 해경청을 다 구속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를 대표했고요. 그때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 해군작전사령부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새 공무원이 실종됐을 당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그 해상에 20여 척의 군함을 띄워서 밤낮으로 수색을 했고 그 다음날 북한에서 공무원이 피격이 됐잖아요. 자살이 되고 시신이 훼손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면서 시신의 뼈 조각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한 2, 3주를 그렇게 수색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구속시킨다는 것은 그 당시 노력한 군 전체를 구속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 출신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스럽기도 하고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검찰 조사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 지시에 따라서 자진 월북 판단하고 밈스에서 첩보 삭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2020년 9월 이제 피살된 직후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담당 비서관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수사 과정을 중간중간에 단서를 흘리면서 마치 유죄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어떤 검찰 정치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왜 그런 것들을 계속 흘리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검찰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죠. 밈스 삭제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국방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원문 삭제는 전혀 되지도 않고
네. 아닌 상태고 원본은 단지 삭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대부선 조정한 것을 마치 은폐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법사위가 열렸을 때 기동민 의원이 SI가 뭐냐라고 감사원장한테 물으니까 SI가 뭔지도 감사원장이 답변을 못하고 네. 사무총장도 말을 돌리면서 SI가 뭔지 또는 밈스가 뭔지도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은 모르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참 안보의 영역에 있는 것을 수사의 영역으로 칼질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누가 조치하겠습니까? 보신으로 하고 그래서 전부 지금 몸살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안보 사건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 검찰들이 안보를 무능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 SI 첩보라는 게 이제 무선 교신, 감청이나 위성 촬영, 또 휴민트로 수집한 특별 취급 첩보잖아요. 이거 이제 네, 공개를 할 수 없는 한미가 공유하는 첩보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김 의원님이 이제 육군대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지내셨는데 이걸 이제 감사원이 서해 사건 감사할 때 들여다봤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동안 SI는 최소로 외부에 그 공개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 났을 때 해양경찰 그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도 수사관 3명한테만 SI를 인가해 줬는데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하는 12명에게 전부 인가를 해줘 버린 겁니다. 네. 그것은 마치 감사원 인원들에게 칼춤을 추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죠. 예. 그리고 감사원 감사 중간 발표에도 보면 SI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네, 뭐 SI의 월북이란 예. 단어도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왔죠. 그리고 뭐 여러 번 신문 하다 보니까 뭐 마지막에 뭐 어떻게 했다든 다 그런 것들이 SI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사원은 실제 보안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방위에서도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보안을 위배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 고발하고 조사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되게 미온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그럼 이 SI를 공개를 해라. 이제 감사원이 봤다면 뭐 일부 공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는 SI 공개는 그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네네.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당시 그 SI는 일부 SI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했던 비공개 회의록의 일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엔 SI 내용은 없고 네네. SI 내용을 본 정보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이 쭉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미 언론에 다 흘러나갔어 언론에 거의 나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미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가치가 떨어졌고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서욱 장관이 구속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동의한 듯한 내용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은 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공개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2년 전에 서해 피격 사건 그 당시에 국방위가 비공개 회의 열어서 국방장관한테 이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자진 월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걸 지금은 이제 월북몰이로 가면서 당시에 국방장관이 허위 보고를 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네. 그 당시에 그 비공개 회의 자료나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 국방위원장이 그 오케이 하고 하면은 되는 건데 네네. 지금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그 국방위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리고 그 당시도 월북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월북 추정으로 된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어난 것을 100% 단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거든요. 예.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조사도 가능한데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도 월북을 단정한 것은 아니고 추정이었고 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뒤졌는데도 감사원 감사 결과도 월북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진술, 주장, 뭐 추측 이런 것만 난무하지 증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 증거 부분이 나와야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또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이 서해 사건,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 갖는다면서요. 네, 예. 여기에서 무슨 얘기 나오게 될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동해 흉악범 북송 사건, 그 추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는 여러 가지 최선의 결정을 했던 거고 흉악범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을 해서 조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180도로 뒤집은 거거든요. 서해 공무원 사건도 팩트는 그대로인데 바뀐 건 정권만이 바뀐 건데 180도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일을 처리했던 분들이 나와서 진솔하게 좀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로 대통령실이 발표한 새로운 CI 로고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제 봉황 그 안에 청와대,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의 상징이죠. 봉황 안에 건물이 이제 국방부 건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검찰 로고하고 비슷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로고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실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봤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거기가 네모지고 딱딱하고 아주 권위적이잖아요. 사실은 네모는 모관한 것이고 좀 원형이라든가 원만함이 없고 그 안에 이제 국방부 건물이랍시고 이렇게 놨는데 검찰 로고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한국의 로고라든가 전통의 이런 예술은 여백의 의미가 있는데 여백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포용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이고 또 글자체라든가 그림들이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미지처럼 느껴지면서 조화롭지 않고 협치 못하고 또 권위적이고 검찰 독재의 모습의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로고는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국민들의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